네, 안녕하십니까. 제4장 고급 함수 엑셀 강의를 맡은 재정 교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기본 함수에서 좀 더 고급 함수를 고급적으로 쓸 수 있는 식의 생각하시면 기본 함수에서 좀 더 여러분들 응용하셔서 쓰시는 겁니다. 기본 함수의 내용들은 저희가 같이 만나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것도 기본 함수에서 응용된 함수가 고급 함수다 보니까 기본 함수만 알면 대부분 고급 함수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급 함수는 기본 함수에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배워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어떤 위치로 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표현되는지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거나 어려울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조건을 만든 값부터 여러분들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찾기, 참조함수 사용하는 법, 세 번째로는 재무함수를 사용하는 법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값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합계, 평균, 개수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 어떤 조건을 놓진 않고 그냥 합계, 평균, 개수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의 개수, 조건에 맞는 점수의 개수, 조건에 맞는 점수의 합계, 조건에 맞는 평균의 평균 이렇게 구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연습해 두시면 전혀 어려울 부분도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기본 함수에서 응용해서 붙여 나간다. 그래서 기본 함수를 앞에 쓰고 영어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들 수식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찾기 및 참조 함수입니다. 엑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찾기 및 참조 함수인데요. 우리가 셀 참조라고 기억하시나요? 셀을 참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참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참조를 쓸 수 있게 하는 함수, 그리고 우리가 어딘지 찾게 하는 찾기 함수 등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눈으로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크기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의 자료나 개인적인 자료를 만나셨을 때는 자료의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이즈의 크기의 데이터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찾기나 참조 함수를 통해서 쉽게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재무 계산에 필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재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이 표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의 가치라든지 돈이 몇 년 쌓였을 때 얼마가 될 것이다, 적금, 대출, 이런 재무적 계산에 필요한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따로 있는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사용만 하면 내가 얼마 정도의 얼마를 모을 수 있다는 걸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개수를 세는 함수가 뭐였죠? 다른 거 다 빼고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개수 다 빼고 개수를 구하는 함수,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개수를 구하는 함수 count 기억나시나요? count 카운트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count라는 함수를 쓰면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질 거는 조건이란 거죠.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count고, 개수를 구하는 함수 앞에 지금 새로운 게 생겼어요. 조건. 그래서 조건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셀의 개수는 count예요.
그래서 셀의 개수는 빼면 돼.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그래서 우리가 셀을 볼 때 셀을 쫙 잡아서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세어달라라고 하면 엑셀에서 비어있는 칸 말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칸의 개수를 계산해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는 뜻 자체가,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개수를 계산한다. 자, 개수를 계산한다는 뜻은 카운트예요. 무조건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얘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수 계산해. 근데 조건은 뭐냐?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이거 같이 따라오네.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이 두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를 구하는 거는 셀의 개수 계산이고, 조건은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뭐 구하라는 거야? 셀의 개수야? 아니면 셀의 평균이야? 셀의 합계야? 어떤 값을 구하라는 거지부터 보면 돼요. 그래서 셀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개수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일단 여러분들 카운트를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카운트만 떠올리면 다 됐어요. 여기서 조건은 뭐다?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이런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것들의 셀에 대해서 개수 구해달라. 그래서 카운트는 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카운트부터 들어가요. 카운트,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것을 표현해달라는 건 A예요. 카운트하라고 부르는데 카운트 A. 그래서 카운트,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 자,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의 개수를 카운트 앞에 있죠? 셀의 개수 계산해. 그래서 카운트부터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건이 여기 붙는 거죠. 자, 뒤에도 잘 보세요. 지정한 범위에 있는 빈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 아, 그럼 무조건 카운트구나. 근데 지정한 범위에 있는 빈 셀의 개수, 빈 셀, 비었다, 블랭크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카운트 블랭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자, 이번에 앞에 안 보고 해볼게요.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계산한다. 개수 계산이래. 일단 개수 계산이니까 카운트네. 근데 조건에 맞는, 이제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맞는, 그래서 if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f 조건은 우리가 만나서 배웠지만 if 조건, 하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셀의 개수 계산하는데, 그런데 그럼 카운트가 나오겠죠? 범위 내에 주어진 모든 조건, 앞에서는 범위 내 조건, 모든 조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if는 그냥 조건 단일 하나, 그런데 범위 내 모든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모든 조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복수형인 count에다가 ifs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라는 뜻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라는 겁니다. 어떤 함수도 이런 식으로 가요. 어떤 함수의 순서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없어요. 헷갈린다? 뭐부터 봐라? 얘가 뭘 구하라고 하는지, 셀의 개수인지, 셀의 평균인지, 셀의 합계인지, 이런 것들부터 봐라. 그거 보면 헷갈릴 일이 없다. 자, 그러면 인수 중 비어있지 않은 셀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뭐부터 나오겠어요? average 뭐가 나오겠죠. 지정한 범위에 있는 빈 셀의 평균을 구하라. 그럼 average 뭐 어떤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average 빈 셀의 평균을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파일, 준비 파일을 열고, 자, 준비 파일을 열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시험의 형태와 흡사해요. 근데 이거는 밑에 부분이 아랫부분이 다르게 나와서 아예 한 표 형태로 가는 게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데이터를 쭉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데이터 값들 넣으시고 이런 값들을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값들 넣으시고 이 표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연습하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인사 시트를 가세요. 인사 시트입니다. 자, 인사 시트는 사원 인사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원들 인사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F14셀을 볼게요. F14셀은 자,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쉬워요.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수예요. 아, 그러면 뭘 구하는 거지? 뭘 구하는 거야? 수를 구하래. 사람 수 구하는 식은 뭐예요? 사람 수 구하는 식 일단 카운트예요. 개수 구하는 거랑 사람 수랑 똑같죠. 자, 카운트인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자격증 란을 볼게요. 자격증 란을 보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네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안에 우리 셀 안에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수, 일단 어떤 함수가 들어갈 것 같죠? 카운트가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서 자격증 란에서 데이터가 채워져 있는 것만 하면 몇 명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카운트 A를 쓴다. 그래서 카운트 A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범위만 지정해 주면 돼요. D3 콜론 T12 닫으시고, 여기서 우리는 인원수를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한번 붙일게요. AND를 붙여서 세미콜론 명을 붙여주면, 제가 세미콜론 뒤에를 안 붙였네요. 명을 붙여주면 이렇게 내 명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 값은 표시 형식에 따라 계산이 될 거겠죠. 왜 안 될까? 왜? 표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보이는 거는 수식으로 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명을 텍스트 형식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형식인가요? 표시 형식인가요? 텍스트 형식이 들어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영어 시험 미응시 인원수도 해볼게요. 미응시 인원수. 그러면 뭐부터 뭘 구하는 거예요? 사람 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것부터 들어간다? 일단은 카운트가 들어간다. 카운트가 들어가는데 영어 시험 미응시래요. 영어 시험 미응시면 영어 점수가 없다. 그러면 영어 점수 탭에서 영어 점수에서 점수 없는 사람 수만 몇 명인지 구하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은 카운트 빈 셀 구하는 거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에서 범위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영어 점수 나오는 곳, 거기서 우리가 좀 더 가시성을 높이도록 텍스트를 더 붙여줄게요. 명이라고. 이렇게. 자, 어때요? 2명 맞나요? 2명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한번 더 볼까요? 영어 점수가 80 이상인 사원수래. 자, 사원수를 구하니까 일단은 뭐가 들어간다? 카운트가 들어간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예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 자, 이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상인 사원수래.
그러면은 80점 이상인 사원 수를 구하는데 뭘 써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수식 중에 조건이 들어갔죠. 어떤 조건이 들어갔어요? 80점 이상인 조건이 들어갔어요. 그럼 조건이 들어가니 seek, count, if를 써주면 된다. 그래서 count if예요. 조건이 하나입니다. if예요. 그래서 count if를 구할 장소는 어디죠? 영어 점수란이었죠. 영어 점수란에서 범위부터 줍니다. 자, 여기 보세요. count if는 뭐부터 준다? range, 범위부터 준다. 그 다음에 criteria, 조건을 줘라. 어떻게? 쉼표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조건이다.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조건을 주면 돼요. 요 사이 칸에 23에서 22 안에 있는 칸에서 뭘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수식을 구하면 되는데 80점 이상 80점 이상인 사람 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명 붙여줄게요. 자,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원수가 4명 맞나요? 자, 봅시다. 92점 이쪽엔 아니죠. 1명 없고 2명, 3명, 4명 맞네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볼게요. 관리부 또는 영업부의 사원수래요. 관리부 또는 영업부. 그러면 관리부 사람 수와 영업부 사람 수 전체를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관리부인 사람 수를 구하고 영업부인 사람 수를 구하면 그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수식을 중첩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쓰실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원수니까 카운트가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근데 조건이 2개가 들어갔죠. 자,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관리부 또는 영업부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or나 and를 배웠다면 or나 and를 쓰셔도 되고, 더 쉽게 기존에 우리가 카운트 조건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쓰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원수니까 일단 카운트인데요. 조건이에요. 관리부인 애들만 사람 수를 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if 조건으로 해서 범위는 부서에서 C3에서 12 이 안에서 조건을 줄게요. 뭐라고요? 는 관리부 똑같은 애들 수만 세워달라는 거죠. 관리부라고 돼 있는 앱만. 자, 이렇게 하면 관리부에 대한 사람 수는 나오겠죠. 자, 여기서 조건 하면 돼요. 아예 이 수를 계산해버리잖아요. 아까 앞에서 보면 4명이라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4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부도 똑같아요. 관리부 지금 몇 명인지 세알라 볼 수 있죠. 1명, 2명, 2명이 나올 거예요. 요 2라는 게 나올 거란 말이죠. 우리가 왜 다른 문자 텍스트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보다 똑같이 해주면 돼요. count if C3에서 12 조건은 뭐죠? 자, 한글로 조건을 줄 때 여러분들 꼭 쌍따옴에 붙여줘야 됩니다. 영업부 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여줄 건 이제는 텍스트를 붙여줄게요. 아이고, 제가 엔터를 쳐버렸네. 잘못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죠. 텍스트 명. 자, 그러면 관리부 또는 영업부의 사람 수는 총 6명. 자, 여기서 말하는 또는은 관리부와 영업부 전체 수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부 수, 영업부 수 같이 세알라 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점수가 80에서 90 사이인 사원수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거예요. 80에서 90 사이. 80에서 90 사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지? 라는 거죠. 자, 80에서 90 사이라는 건 80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건 80은 포함하고 90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에서 90 사이인 사원수라고 표현하는 건 80점 이상, 90점 미만일까요? 이하일까요? 미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어떻게 계산하지?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자, 기존에 우리가 카운트 if로 한번 해볼까요? 카운트 if로 하면 어떻게 할까? 80 이상인 사람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80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80 이상이라고 말하는 건 80을 포함한 80, 81, 82, 쭉쭉쭉 89, 90, 91, 92, 100까지 포함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0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조건식을 걸면 여러분들은 80에서 100까지 계산을 하는 사람 수를 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빼주면 될까? 80 이상에서 90 미만인 사람, 90 이상인 사람, 90 초과인 사람을 빼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80에서 90 사이인 사람 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80을 포함할 거냐 90을 포함할 거냐 했는데 80은 무조건 80에서 90 사이라고 했으니까 80과 90을 둘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저도 헷갈렸는데 80에서 90 사이라고 말하는 건 80 포함 90 사이, 90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80 이상을 다 말한다면 80부터 100까지를 말하는데 80부터 100까지 사람 수를 구하게 될 거고 거기서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점인 사람 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수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count if. 자, count if예요. count if를 수식을 쓰고 범위는 어디죠? 2, 3에서 영어 점수니까 2, 3에서 20이에요. 22. 자, 여기서 범위를 조건을 씁니다. 조건을 쓸게요. 조건을 쓰니까 조건을 쓰기 위한 쌍따옴표를 써주고요. 80 이상. 자, 80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엔터 해볼게요. 자, 4점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고 뒤에는 무시하시고 이 13에서 20, 80 이상인 사람 수가 4명이란 거예요. 80 이상인 사람 수가 4명. 자, 확인해 볼게요.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90 사이라고 했으니까 90도 포함된 사람 수일 거고 그럼 2명이에요. 실질적으로 2명이고 95, 90이란 말이죠. 그래서 2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4명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80 이상이니까 95, 92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럼 92, 91부터 100까지 점수를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80 이상에서 count if 자, 위에다 쓸게요. 범위는 23에서 22. 조건은 어떻게 주죠? 조건 어떻게 줄까요? 90 초과인 사람. 그래서 91 이상을 빼달라. 91 이상으로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건식을 안 적어. 여기다가 우리가 and 명. 자, 2명이 나왔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식을 헷갈리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오죠? 영업부에서 영어 점수가 80 미만. 조건이 몇 개예요? 조건이 몇 개죠? 영업부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80 미만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써라? 조건이 두 개니까 count ifs를 써라. ifs를 써라. 자, count ifs는 조건식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뭐부터 준다? 앞에는 우리가 범위부터 줬죠. 근데 여기서는 먼저 조건부터 준다. 그래서 조건부터 주기 때문에 조건을 바로 주면 조건 범위를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riteria range, 조건의 범위부터 줘라. 그래서 영업부라는 걸 알기 위해, 조건을 주기 위해서 조건의 범위인 C3에서 C12까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주라고 돼 있죠? 조건을 줘라. 이 C3에서 C12를 왜 우리가 지정했는가? 이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 조건은 뭐였죠? 영업부. 자, 그렇게 하고 나면 criteria range 2가 나왔어요. 두 번째 조건을 주기 위한 범위를 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 자, 심플을 주고 나면 조건을 줘래요. 그 조건은 뭐였죠? 80 미만이다. 그러면 80 미만, 이렇게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두 가지를 주고 식을 끝냈어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사람 수를 알려줘. 그리고 end에다가 우리가 명자 붙일게요. 영업부 중에, 영업부는 지금 4명 있는데 영어 점수가 80 이상 미만인 사람 수는 79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정승현 님이 79점이었네요. 한 명이나. 그래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과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봐요.